저스티스 와이드님께서 몇 세부터 사물과 사람에 대한 통찰을 느끼면서 연구하시는지 궁금하다. 서구인처럼 생기셨고 설명도 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요거는 조금 히스토리가 긴데요. 제가 통찰의학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드리면, 제가 2009년도에 이제 대만에서 제가 이제 MOU를 총장님 두 분을 이제 한국에 있는 가톨릭병원 총장님하고 대만의 그 장공병원이라 아주 유명한 큰 병원인 그 총장님하고를 MOU를 이제 맺어드리면서 양한방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한방과 양방을 같이 하게 됐기 때문에, 그때 2009년이면 약 12년 전이죠. 그때 제가 한방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방은 대부분 뭔가 하나로 보려고 하고 좀 경험 위주로 하지만은 좀 뿌리를 많이 보려고 하는 거라서 그때부터 서양의학과 이제 비교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시작 자체는 그때부터인데, 이제 통찰의학의 개념은 아니고요. 통찰의학은 이제 한의학과 좀 다른 점은, 한의학은 경험에 의한 게 많습니다. 과학적인 게 조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왜 여기 침을 놓으면, 왜 여기 뜸을 뜨면 좋은지는 그전 선배, 예를 들어서 동의보감이나 뭐 중국 고전이나 이런 데서 다 찾아서 해왔기 때문에 왜 그런지를 잘 모르고 해보니까 좋더라. 그렇지만 하나를 뭐 몸은 전체로 한 개로 다 움직여서 마음과 몸이 같이 움직이는 것 같다, 이런 좀 그런 개념으로만 유지가 되는 것이어서 좀 더 과학적으로 할 수 없을까를 제가 연구를 많이 했고, 기아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또 이게 림프에 대한 것도 좀 기와 좀 관련된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고, 이런 찰나에 이제 불교 쪽을 제가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교는 통찰적으로 무언가 많이 보고 우주의 삼라만상과 이 먼지와 이걸 같은 개념으로 보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몸도 불교에서는 오온이라고 하죠. 이제 색수상 행식이라는 뭐 어떤 여러 가지가 다 합쳐져서 쌓인, 5가지가 합쳐서 쌓인 것이다. 완전 새로운 개념을 제가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몸을 보는 시각을 좀 다르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저는 얼굴 성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얼굴 성형 중에 양악이라든지 윤곽이라든지 돌출눈, 안구화물, 코 수술, 뭐 얼굴 윤곽 수술, 얼굴 땡기는 주름살 수술, 얼굴에 관련된 걸 다 하다 보니까 돌출눈은 안과, 코 수술은 이비인후과, 양악 수술은 치과, 그리고 뭐 피부 쪽은 얼굴 당기는 것은 피부과, 뭐 이런 여러 가지가 같이 겹쳐지다 보니까 얼굴에 관련된 모든 과와 좀 협력을 해야 되는 것을 알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얼굴을 하는데 왜 이렇게 쪼갈려졌을까, 이런 부분이 좀 탐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전체로 보는 그런 능력을 계속 길러왔었고요, 몇 년 전부터. 그러다 보니까 얼굴과 또 몸이 또 연결돼 있었고, 코 같은 경우는 호흡기하고 연결되고, 눈은 간 쪽하고 연결되고, 또 귀는 신장하고 연결되고,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걸 알게 되어서 얼굴과 몸은 또 하나의 또 연결고리가 있구나, 결국 몸 전체는 하나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요. 이 몸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결국 사람과 사람의 어떤 관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몸이 아픈 게 결국 상대방이 서운해지면 또 마음으로도 아파질 수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서 아파지는 것도 있고 몸이 아파서 마음이 아파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몸과 마음 관계가 왜 그럴까? 그게 이제 뇌하수체 호르몬과 관계되기 때문에, 이 뇌하수체 호르몬을 연구함으로써 옥시토신은 연결 호르몬, 코티졸은 방어 호르몬, 이런 식으로 심리에 관계된 걸 좀 알게 되었고요. 사람과 사람의 연결만 가지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닌 것이, 결국 공간적으로는 사람의 어떤 공간적으로는 사람 연결이지만 또 시대적으로는 조상과 또 지금 유전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생활 습관, 이런 시대 흐름도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다 봐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가 또 자연의 공기, 또 요즘 앓고 있는 기후의 어떤 온난화로 인한 환경 오염,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환경이 오염되다 보니까 동물도 오염이 되고 거기에 맞는 변이가 계속 생기지 않았을까. 그래서 뭐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람다, 뭐 이런 식, 입실론,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변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거는 뭔가 한 개로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것을 한꺼번에 같이 봐야 되겠다. 그래서 통합의학이 아닌 통찰적인 의학을 이제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점점점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좀 더 통찰적으로 보지 않으면 이 서양의 단점이 균을 가지고 뭐 원인을 가지고 유전을 가지고 항상 이 원인을 따지게 되는데 이 원인도 인연이 합쳐져야 되는 거죠. 간접적 원인과 직접적 원인 그리고 주위의 배경 이런 것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결국 하나로만 설명하는 것이 부족하다. 그래서 서양의학에서는 단점이 피부를 그렇게 100년 동안 이상 공부를 하더라도 자가면역 질환을 도출해낼 수 없는 것이 한꺼번에 보지 않기 때문에 뭔가 자가면역을 일으키는 질환, 어떤 균이 있을 거다, 아니면 유전의 어떤 뭔가 있을 거다, 자꾸 이런 식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결국은 원인 해결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 12년 전부터 이런 부분을 차근차근 공부해 오면서 이런 부분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